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코어 팀이 블로그에서 새로운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라면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릴 겁니다. 그 공지의 핵심은 바로 파이덱스와 AMM 기능, 그리고 토큰 생성 도구가 테스트넷에서 공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6년간 준비해온 파이 네트워크의 진짜 변곡점, 말 그대로 탈중앙화 경제 혁명의 서막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파이오니어들은 더 이상 단순히 파이를 채굴하는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다면 이번 발표는 마치 기계의 시동을 걸고 첫 엔진을 울린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 용어 몇 개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6천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가 함께 움직이는 집단 경제 실험의 본격적인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능 설명이 아닙니다. 덱스와 AMM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어떤 기회와 위험이 함께 따라올지를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코어팀이 공개한 덱스와 AMM이 복잡해 보이는 기능이 우리에게 가지는 진짜 의미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말.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이렇게 상상해볼까요? 동네 벼룩시장에 가면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이 직접 만나서 흥정을 합니다. 중간에 은행도, 카드사도, 대형 유통업체도 끼어들지 않죠. 그냥 사람과 사람이 직접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이 덱스의 기본 개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래할 때 늘 누군가가 중개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거래소든 이 거래는 안전하다라는 보증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겼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의 덱스에서는 그 역할을 블록체인 기술이 대신합니다. 기술 자체가 보증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차별점은 파이덱스가 단순히 이더리움이나 다른 블록체인의 덱스를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이는 처음부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즉,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계좌 없이도 전 세계 누구와든 직접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은행 계좌조차 가지기 힘든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이덱스는 곧바로 참여 가능한 디지털 경제 시장을 열어줍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경제 참여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면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AMM이라는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라는 용어.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존의 거래소에서는 어떤 구조였을까요?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동시에 있어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파이코인을 10달러에 팔고 싶다면 누군가 10달러에 사겠다고 나서야 거래가 체결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거래는 성사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AMM입니다. AMM은 일종의 디지털 상인이에요. 수학적 공식으로 가격을 자동 계산해주고 상대방이 없어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24시간 365일 깨어있는 로봇 상인이 있는 셈이죠. 이 로봇 상인은 아주 공정하게 움직입니다. 누가 몰래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공식과 알고리즘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항상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의 AMM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쓰지 않아도 복잡한 지식이 없어도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은행이 없는 시골 마을에서도 누구든 이 로봇 상인을 통해 파이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서 전 세계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로봇 상인도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은 바로 유동성 풀이라는 공동 금고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동성 풀. 이 단어만 보면 뭔가 어려운 금융 용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아주 쉽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 금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금고에 돈을 넣습니다. 누군가는 현금을, 누군가는 달러를, 누군가는 파이코인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금고는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가 꺼내 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고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고 그 수수료가 금고에 돈을 넣어둔 사람들에게 지분에 따라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풀의 원리예요. 덱스와 AMM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거래할 때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코인을 맡겨놓고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나의 자산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의 거래를 돕는 동시에 나도 새로운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소 이용이 아닙니다. 바로 패시브 인컴, 즉 잠자면서도 벌어들이는 수익 모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이와 USDT를 반반 넣어 유동성 풀에 참여했다면 누군가 파이를 사거나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가 여러분의 몫으로 들어옵니다. 작게는 몇 센트일 수도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상당한 보상이 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파이 네트워크가 이 모든 걸 테스트 파이라는 가상의 파이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 자산을 걸지 않아도 마치 진짜처럼 거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연습장이 생긴 거예요. 실패해도 상관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미리 배워볼 수 있다는 건 곧 다가올 메인넷 실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테스트 파이 환경은 단순한 연습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파이 생태계의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실험실이기도 하거든요. 테스트 파이 체험의 가치는 단순히 연습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실제 돈을 쓰지 않고도 디파이의 복잡한 구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곧 금융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과정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테스트 파이를 이용해 유동성 풀에 참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토큰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면서 놀랄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자산을 잃을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배우는 거예요. 이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 훈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파이오니어라면 누구나 미래의 메인넷 환경에서 실제 파이를 다룰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은 개인의 능력 향상뿐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의 성숙도를 끌어올립니다. 수백만 명이 미리 연습을 해두면 메인넷이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혼란이 줄어들고 생태계가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체험이 단순히 거래,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큰을 직접 발행해보거나 유동성 풀을 설계해보거나 심지어 간단한 앱과 연결해보는 시도까지 가능합니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실험실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파이 환경은 결국 파이 생태계가 미래의 금융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안전한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터에서 익힌 교훈은 메인넷이 열릴 때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토큰 발행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왜 수많은 코인 중에서도 민코인이 아닌 실질 유틸리티의 길을 고집하는 걸까요? 토큰 생성 기능.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나도 코인을 만들어 볼 수 있나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이 네트워크는 이번 테스트넷 공개와 함께 누구나 테스트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토큰 발행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메인넷에선 엄격한 규칙과 기준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건 단순히 많은 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유틸리티를 갖춘 토큰만 살아남게 하는 생태계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밈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시바이누, 도지코인,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수천 개의 밈코인들. 이 코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은 뭘까요? 커뮤니티의 유머와 밈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실제 사용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잠깐의 유행으로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구조죠. 파이 네트워크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되는 토큰은 단순한 투자 도구가 아니라 앱과 서비스의 실제 기능을 구동하는 동력으로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앱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하거나 어떤 서비스에서 결제를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유틸리티 토큰인 거죠. 이렇게 실질적 쓰임새가 있는 토큰만이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고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넷 토큰 발행은 단순히 내 토큰을 찍어냈다가 아니라 내가 만든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진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차별성이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다른 암호화폐들과 완전히 구분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은 GCV라는 독특한 가치 합의 시스템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GCV,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념을 오해해서 과장된 기대를 하기도 했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파이코인의 가치를 수십만 달러로 책정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철학이에요. GCV의 본질은 단순한 가격 책정이 아닙니다. 바로 커뮤니티가 직접 가치를 합의한다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가치는 늘 외부 기관이나 소수의 투자자가 정해왔습니다.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이 질서를 뒤집으려 하고 있어요. 사용자들이 스스로 합의하고 집단적으로 가격을 발견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철학은 앞에서 이야기한 밈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밈코인은 재미와 투기 열풍으로 단기적인 가치를 만들지만 결국 실질적인 쓰임새가 없으니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건 실제 사용 사례가 뒷받침된 가치입니다. 토큰이 앱에서 쓰이고 상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커뮤니티 참여 도구로 작동할 때 그 가치가 비로소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이 단순히 이상적인 철학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KYC 시스템, 공급 관리 전략, 락업 구조 같은 실질적인 제도와 장치를 통해 실제 사람이 참여하는 신뢰 기반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가치 합의 실험이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KYC와 공급 관리 전략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파이 네트워크의 신뢰와 희소성을 보장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죠. 파이 네트워크를 다른 프로젝트들과 가장 확실하게 구분짓는 요소, 바로 KYC와 공급 관리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늘 지적되는 문제가 바로 신뢰와 가짜 계정이었기 때문이죠. 우선 KYC부터 살펴봅시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의 활성화 유저는 6천만 명 이상, 그중 약 1482만 명이 KYC를 통과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KYC를 통해 인증된 유저만 메인넷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소유한 계정만 남게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수많은 복 계정, 다중 계정이 걸러지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의 신뢰 수준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다음은 공급 관리 전략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총 발행량을 1000억 개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유통 가능한 파이는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락업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미 52억 개 이상의 파이가 락업 상태에 묶여 있으며 실제로 시장에 풀려 거래 가능한 건 22억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짜 계정이 KYC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보상분은 영원히 회수됩니다. 결국 시장에 유통되는 파이의 양은 제한적이고 이 희소성이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성과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KYC는 신뢰를 보장하는 장치이고 공급 관리 전략은 가치의 희소성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 참여하는 실질적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된 사용자와 제한된 공급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경제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경제적 힘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이 동시에 모여
물건을 사고 팔면 그 자체로 시장이 형성되고 활기를 띠게 되죠.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파이오니어는 6천만 명 이상, 그중 수백만 명이 이미 메인넷으로 이동했고 매일 새로운 유저들이 KYC를 통과하며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별도로 시장을 키우자라고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래량과 유동성이 생겨납니다. 그 자체로 경제 생태계에 자가 발전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덱스와 AMM이 여기에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장이 열리게 됩니다. 마치 내가 작은 상점을 열어도 손님이 줄 서는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거래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초기와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소수의 초기 채굴자가 대부분의 코인을 독점했고 이더리움은 전문 개발자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반면 파이는 광범위한 대중이 초기부터 동등하게 참여한 모델이에요. 즉, 네트워크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직접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네트워크 효과는 단순히 사람이 많다가 아니라 거래가 많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생태계가 스스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이미 실물 경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 연결된 파이 생태계. 이것이야말로 파이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금도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80개 이상의 DApp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 체인몰에서는 파이 코인으로 실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파이 워크포스 풀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파이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디지털 코인을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경제 활동으로 파이가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에 다파이 도메인 경매와 파이 애드 네트워크 같은 서비스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파이 네트워크만의 독자적인 인터넷 경제 공간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파이 앱 스튜디오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심지어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사람조차도 앱을 만들어 생태계 안에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AI 기능까지 결합되면서 일반 파이오니어도 직접 D앱을 개발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길이 열린 거죠. 즉,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기술자들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창작자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무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각자 작은 앱을 만들어 서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파이가 거래되고 사용되며 누군가는 쇼핑을, 누군가는 교육을, 또 다른 누군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건 단순한 암호화폐 실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 사회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메인넷과 글로벌 디파이 생태계로 확장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메인넷과 글로벌 디파이 통합. 여기서부터는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히 내부 생태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단계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프로토콜 V23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전 업데이트가 아니라 스텔라 프로토콜 23과의 완전한 호환을 의미합니다. 즉, 블록당 1000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속도와 안정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올라섰다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온체인 KYC 시스템입니다. 이제 중앙화된 기관을 통하지 않고 블록체인 자체에서 신원을 인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진정한 탈중앙화의 핵심을 구현한 사례이자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오픈 메인넷 이후 파이는 외부 거래소와 지갑, 그리고 블록체인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OKX, 맥시, 게이트.io, 비트겟 같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글로벌 결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확대되고 있죠. 이건 파이가 단독으로 고립된 생태계가 아니라 글로벌 디파이 시장 속 한 축으로 편입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경제를 만든다. 이 차별성이 파이를 단순한 실험 코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글로벌 금융 인프라 후보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번 변화가 투자 기회로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고 동시에 어떤 리스크를 내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회부터 볼까요? 덱스와 AMM 도입은 파이오니어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이 있죠. 예를 들어 파이USDT 페어에 자금을 넣어두면 누군가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킹을 통해 락업 기간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오 참여를 통해 거버넌스 보상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 앱 스튜디오를 활용해 직접 앱을 만들고 토큰을 발행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첫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파이 생태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메인넷에 몰려들 경우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셋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 이미 자리 잡은 강력한 디파이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넷째, 탈중앙화 리스크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드가 아직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탈중앙화라는 목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종합해보면 파이코인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5에서 15달러, 생태계가 일정 부분 성장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실사용이 확산되는 경우입니다. 중립적 시나리오는 10에서 50달러, 로드맵대로 발전하며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활발히 참여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이 성사되는 경우죠. 낙관적 시나리오는 100달러 이상, 글로벌 기업이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파이의 디파이가 이더리움 대항마로 자리 잡을 경우 가능한 그림입니다. 이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파이 네트워크가 만들어가는 탈중앙화 경제혁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실 건가요? 그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가 찾아가야 할 몫입니다.